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3학기차 석사 과정생 홍준우이라고 하고요. 현재 SK텔레콤 재직 중이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 드릴 페이퍼는 그, 저 죄송한데 지금 그 화면 공유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아, 예, 예. 지금 화면 잘 나오나요? 네네,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공유 드릴 페이퍼는 그래프 연구에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 이제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 동향이 대부분 다 이제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좀 맞춰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래프 구조를 이렇게 복잡하게 활용하지도 않고 되게 간단한 구조를 활용을 해서 되게 파워풀하고 파라미터 수도 그리고 학습 시간도 굉장히 줄인,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고요. 아이클리어 2021에 포스팅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진짜로 좋은 건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계형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좀 뭐 최근에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비전 쪽이나 NLP 쪽에서도 좀 일부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잘 활용되기만 한다면 성능도 굉장히 많이 담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왜 잘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데이터가 좀,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힘들어지는 스케일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를 그래프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좀 리얼월드 데이터 좀 큰 걸로 학습을 할 때 메모리가 그냥 너무 쉽게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른 학습처럼 뭐 배치 단위로 쪼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배치 단위로 쪼개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풀 관계를 다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 없이 다른 방식으로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되게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던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단순한 레이블 프로파게이션과 그리고 그냥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굉장히 간단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몇 개만으로 성능을 되게 잘 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소타보다 137배나 적은 파라미터를 활용했고 시간도 100배 이상 단축된 결과를 보였는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실험 결과 쪽에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제 실험 세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 같은 경우 노테이션은 보통 이제 그래프가 이제 노드, 버티시스와 그 엣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n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드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가 이제 그 피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피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의 수 곱하기 피처의 요 차원 개수만큼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를 A로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를 다이애고널 디그리 매트릭스를 D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디그리 매트릭스가 스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어드제이센스가 이제 스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노멀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S라는 거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셋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세팅인데 전체 데이터 중에 레이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L,
N이라고 되어 있고, 레이블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 U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과 성능의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있는 것들도 트레인스 같은 경우에는 T, LT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있는데 학습에 활용하지 않고 밸리데이션에 활용할 것들은 LV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되어 있어서 클래스 개수만큼 네,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테이션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인풋은 이제 그래프 구조가 들어가고, 그리고 n개의 노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p개만큼의 피처가 있고 매트릭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이 된 노드 सब셋과 그만큼의 이제 정답, 요렇게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सब셋의 레이블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험 세팅이고요. 이게 되게 간단한 모델이어서 좀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최대한 제가 아는 한에서 상세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피규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엔드 투 엔드 모델은 아니라고 본인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모델은 아니고 이제 세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데이터셋으로부터 굉장히 간단한 그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레이블 y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예측을 하게 됩니다. y 요걸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활용한 거는 이 그냥 단순한 MLP나 아니면 리니어 모델을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걸 활용했기 때문에 이 베이스 프리딕션을 할 때는 그래프 구조를 전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x가 들어가고 거기로부터 이제 y가 도출되는 형태의 간단한 그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요게 완료가 되면 이제 이게 정확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간단한 모델로 정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베이스가 되는 요 프리딕션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고자 오차를 산출해서 그 오차들을 이웃들에게 이제 전파시키고, 각 노드도 이웃들로부터 에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래프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이 이웃들은 어떤 에러를 결과를 냈을까를 이제 전달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전달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보통의 이제 이런 릴레이셔널 데이터가 본인 노드를 기준으로 이웃들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한 코릴레이션을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을 가질 것이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나 실제 데이터셋들도 이웃들끼리는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베이스 프리딕션으로부터 에러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서 요 스무디드 여기 레지듀얼 코릴레이션 요 부분이 완료가 되면 여기서 이제 에러를 전파를 받았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제 진짜 레이블이 뭐냐를 추론하는 단계 세 번째. 그래서 요 추론된 결과를 이제 스무딩은 이제 그래프 구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본인 노드를 기준으로 네이버들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제 스무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정보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 네이버들의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무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보팅이나 아니면은 그 웨이티드 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스무딩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이제 심플 베이스 프리딕터라고 해서 굉장히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요거죠. 우리가 이제 그 모델 F를 트레인을 할 건데 얘는
인풋이 x가 들어갔을 때 x가 어떤 함수 f를 거치고 그 y와의 로스를 계산해서 얘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그냥 MLP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요 z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는 이제 노드의 개수 곱하기 클래스의 개수 원핫으로 우리가 맨 처음 밀어 넣었죠. 그러면 결과값은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처럼 나오겠죠. 왜 소프트맥스를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y 뭐 C1이라는 레이블 된 거니까 L1이라는 게 있으면, 얘는 만약 클래스가 뭐 10개다 하면 뭐 0.1, 0.5, 5에서 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0개짜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가 끝납니다. 이 첫 번째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두 번째 스텝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 얻은 저 C가 되게 정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간단한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 우리가 실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랑 저 C를 뺍니다. 빼면은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러 혹은 레지듀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이웃들에게 전파시킵니다. 본인도 이웃들로부터 그걸 받고,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나와 유사한 이웃들은 어느 정도 이 레지듀얼에 대해서도 유사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인투이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이제 주변 이웃들로부터 그 에러를 전파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요 C에서 실제로 우리가 레이블을 알고 있죠.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거를 2로 정의를 하고, 근데 이제 레이블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 제로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성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매트릭스를 두고요.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에러 매트릭스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러 매트릭스를 최대한 그 리즈너블한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예측을 했는데 막 이렇게 그래프 구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1번이라는 애가 있으면 1번의 에러가 뭐 어떻게 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너무 터무니없는 값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2번에는 에러가 좀 되게 적어요. 그래서 g-y를 했을 때 이 2번의 값은 굉장히 적어서 1번은 굉장히 높고 얘는 낮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얘는 너무 많이 틀렸으니까 2번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정보를 전달받으면 이 1번의 에러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그래프 구조에서 최적화가 될 때까지, 최적의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옵티마이즈된 이 햇을 찾는 거고요. 그럼 이 햇은 어떻게 찾냐? 요 W가 이제 W를 찾을 건데, 얘는 어떻게 찾냐면 그 I-S, 이 I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S는 아까 전에 그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노멀라이즈한 그 저기 뭐냐 매트릭스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에서 S를 빼면 내 자신으로부터 이웃들의 값을 뺀 거겠죠. 어제이선시를 뺀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요 W,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그 에러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오차제곱합이 되겠죠. 오차제곱합인데 이웃들의 정보를 함께 받은 오차제곱합이 돼서 얘를 최소로 떨궈야겠죠. 근데 무작정 이거를 떨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에러 매트릭스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수준이 돼야 되지, 너무 터무니없이 오버피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초에 구했던 그 이 2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페널티 텀을 줍니다.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여기 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요 값 자체를 최소로 만드는 여기 W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처음에 그 웨이트 매트릭스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요 나중에 이 해시들 얘를 찾는 거고요. 요 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슨 저는 저기 가우시안 쪽에서 뭐 평균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최적화시키는 W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네. 혹시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네, 질문 있는데요. 예, 예. 그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노멀라이즈 한다는 거, 그거의 예. 좀 의미 같은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어제이선시 매트릭스가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제이선시 매트릭스가 1이랑 2는 그러니까 다 0인데 여기만 1 아니지 1하고 1, 0 나머지 다 0이죠. 그리고 1, 1 나머지 다 0. 다 0 이렇게 되는 거면은 1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노드 입장에서는 디그리가 1이잖아요. 2번 노드도 디그리가 1이고 3번도 1이고 4번도 1인데 5번만 4예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지금 안 맞죠. 얘 혼자 지금 4고 나머지는 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얘를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겁니다. 대충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나머지는 다 00001, 00001인데 5번만 뭐 0.25, 0.25, 0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이 스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어제이선시를 계속 곱할 거거든요. 스케일이 안 맞으면은 값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수식을 요거를 최적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요건 어떻게 최적화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2004년에 이미 나온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레이블 스프레딩 테크닉이라는 요 페이퍼에서 이 논문이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를 하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요거를 이터레이션을 계속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최초에 2에서 어느 정도 요 1-알파, 알파는 0부터 1 사이 값이겠죠. 그리고 요 값을 계속 더해주면은 어느 순간 얘가 수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아까 전에 여기 뮤를 정했었잖아요. 요 페널티 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요 뮤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첫 E0에다가는 그냥 2를 집어넣고 얘를 그냥 무한으로 이터레이션해서 수렴하면은 그게 이제 에러가 요 식이 요 식을 그러니까 요거를 달성하는 W를 찾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얻게 된 이 햇을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이 C 있잖아요. 그 베이스 프리딕션 값, 엉성하게 구했던 그 프리딕션 값, MLP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요거를 거친 엉성한 결과에다가 이 보정된 에러를 더해준 거를 새로운 예측 값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각 노드에 대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텝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로스텀에 트레이스 있는 부분 그쪽 한 예, 예. 번만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여기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가볼게요. 원하는 거는 예측을 하면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값을 에러가 높은 값으로 예측을 하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러가 낮게 이렇게 예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값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리즈너블한 수준으로 떨궈줘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떨구냐면 이웃들로부터 좀 멀쩡한 정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 구조 자체가 그거랑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결된 이웃끼리는 어느 정도 비슷한 속성을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레지듀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사한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레지듀얼이 높게 나오면은 얘의 정보를 어느 정도 받아서 이걸 좀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아이덴티티에서 s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덴티티에서 s를 빼는 건데 이 s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첫 줄로 치면 00001이었겠죠? 이걸 빼면은 1번 노드, 5번 노드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5번 노드 기준으로 0.25, 0.25, 0.25, 0.25,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빼면은 5번 노드 기준으로는 위에 거 다 생략하고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5,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나는 1번 노드로부터 요만큼 마이너스 4분의 1씩 2번 노드로부터 마이너스 4분의 1씩 3번 노드로부터 마이너스 4분의 1씩 4번 노드로부터 마이너스 4분의 1씩 정보를 받고 내 거 1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네. 여기까지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W를 앞뒤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오차 제곱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 행렬식을 풀면. 네네. 네, 거기서 이제 트레이스를 하겠다는 거는 다이애고널을 다 더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그 오차 제곱합, 요 정보를 전달받은 오차 제곱합에서 다이애고널만 가져오겠다는 거죠. 다이애고널은 즉 내 정보, 요 취합된 내 정보인 거죠. 5번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주변 노드들로부터 취합된 정보들의 합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플러스 본인 것까지 요 비율에 따라서 합쳐진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낮추되 너무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햇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잡아주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레지듀얼을 우리가 구한 베이스 프리딕션 값에다가 더해주면 어느 정도 보정된 프리딕션 값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뭔가 요거는 이제 코렉션 스텝인 거죠.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 코렉션 스텝 수준에서 여기서 이제 멈춘 거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바로 잡힌 거를 다시 스무딩하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스텝 2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식이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페이퍼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고 리그레션 문제로 접근을 해서 OLS 문제를 푸는 식에서 이게 도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방식으로 하면 이게 스케일이 안 맞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식에다가 각각 L2를 다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좌변은 그대로 있고 우변은 요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노멀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도출했던 요 S 있잖아요. 이게 노멀라이즈 된 값이기 때문에 요거 L2로 가면 1입니다. 1. 그래서 얘가 사라져요. 그러면 식이 요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좀 고민을 이제 해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수식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2를 계속 감소시킬 거잖아요. t가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이제 감소되겠죠. t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첫 스텝에서 얘가 t에 제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두 개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최초에 정의하기를
이거는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첫 스텝에서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초에 구한 엉성한 그 레지듀얼의 지금 그 L2인데 좌변에 있는 거는 1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제대로 되려면 얘는 점점 감소할 거예요. 감소하는데 얘보다 그럼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점점 작아져요. 그럼 스케일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이 이터레이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요 스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리스케일링 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혹시 또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리스케일링 작업을 해주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오토 스케일이라는 방법인데 이제 그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우리가 처음에 그 노드들을 정답을 알고 있는 YL과 정답을 모르는 그 U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레이블이 돼 있는 애들의 그 에러들을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그냥 한번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트레인셋에 알고 있는 그 에러들의 에런놈의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앞에다가 그냥 저기 뭐지?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그 레이블이 달려있는 거 기준으로는 스케일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오토 스케일의 방법을 하나를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 픽스드 디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냥 요 이터레이션을 돌 때 그 레이블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에러를 고정하고요. 왜냐하면 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확하다. 그냥 우리 레이블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놔두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레이블이 안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겠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 여전히 스케일이 안 맞으니까 그 요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두겠다는 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얘는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또 찾아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죠. 대신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확실하게 쓰되 모르는 거에 대해서만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찾겠다라는 컨셉이고,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까지 맞춰주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그 레지듀얼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새로운 그 예측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처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그래프 구조 전혀 안 쓰고 MLP를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엄청 엉성하겠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실제로는 뭐 엄청 말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레이블에서 얘를 빼요. 빼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게 레지듀얼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듀얼. 이 레지듀얼을 전파시킵니다. 주변으로. 그래서 전파시켰을 때 이런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 군집에 속해 있긴 하는데 상대 군집하고 가까운 이런 애들은 이 레지듀얼을 그러니까 이 프로파게이션을 한 번만 거치면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정보도 막 넘어오죠. 이쪽에 있는 정보도 넘어오니까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스무딩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스텝 3고요.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스텝 2랑 거의 동일합니다. 스텝 3도 그 주변 노드와 어느 정도 저기 퍼스티브 콜레이트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식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베스트 게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말 베스트 게스를 GLT, 그러니까 트레인셋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로 가져가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혹은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엉성한 그 시에서 그 고정된 레지듀얼 얘를 더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레지듀얼 프로파게이션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완벽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 옵티마이즈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프리딕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이널 프리딕션도 어떤 그 이제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요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올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RMX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성능이 되게 파워풀해서 그 부분은 이제 뒤쪽에 실험 결과를 통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험에서 활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고요. 9가지 데이터셋을 썼고,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노드의 개수는 뭐 17만 개짜리도 있고 240만 개짜리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요. 엣지의 개수도 많은 건 많고 적은 것도 적고, 이 라이스 31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드 수에 비해 엣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 파라미터 델타를 보시면 소타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그 비율의 파라미터를 감소시켰는지를 나타내 주고요. 이 accuracy 델타 같은 경우에는 소타 대비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 혹은 감소가 있었는지, 타임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시험 보시면 되게 적죠. 파라미터도 엄청 많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accuracy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부분은 올라가고 뭐 여기 떨어진 것들도 있지만 올라간 것들도 있죠. 많이 올라간 것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버뷰고요. 결과에 대한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다른 그 뭐라 그러죠? 소타 모델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결과를 나타낸 거고, 이 베이스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의 그 엉성한 저기 뭐냐 스텝 1 있죠. 스텝 1. 이거 같은 게 이제 스텝 1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입니다. 이 오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스텝 1에다가 오토 스케일까지 거친 거의 결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스텝 1에서 그 픽스 디퓨전 스케일링인가? 그거를 거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하면 얘는 스텝 1이고요. 스텝 2. 이것도 스텝 2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스텝 1만 보면은 당연히 성능이 되게 안 좋죠. 보시면은 막 플레인 리니어 막 이런 거는 막 50%밖에 안 나오고 47%밖에 안 나오고 하는데, 스텝 2, 그러니까 레지듀얼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되게 많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레지듀얼만 전파시켰는데 이미 소타보다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스텝 3까지 거치게 되면 스텝 3까지 한 건가 보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스텝 3까지 한 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 오토 스케일보다는 이 픽스드 디퓨전 스케일링 이게 성능이 더 좋긴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게 그 맨 처음에 스텝 1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MLP 대신에 다른 걸 쓰면 성능이 어떨까도 이 사람들이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리니어를 썼을 때랑 리니어를 썼을 때랑 그리고 플레인 GCN을 썼을 때 스텝 1에 대해서 이제 이 모델을 고정하고 했을 때 신기하게 그냥 MLP를 썼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여기만 보면 이제 그럼 MLP가 짱짱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 MLP 대신에 그 그래프 어텐션이나 그래프 어텐션을 쓰면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단순 그래프 어텐션만 썼을 때 퍼포먼스 이만큼 나오고, 소타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 이만큼 나오는데, 그래프 어텐션에다가 아까 전에 그 코렉션 앤 스무디, 그러니까 스텝 2랑 3를 거치면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소타가 GCN2인데 GCN2일 때 이 정도 결과인데, 베이스 모델을 GCN2에다가 스텝 2, 3, 그러니까 스텝 1은 소타를 쓰고 스텝 2, 3를 그
코렉션 앤 스무딩 얘네가 제안한 방법으로 하면 성능이 조금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되게 많이 올랐죠. 한 1.5%포인트 올랐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굳이 이걸 추천하지 않는 거는 얘가 너무 헤비하고 그 왜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걸 써라. 간단한 거 써도 어지간한 플레인 GCM보단 잘 나온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데이터요? 네,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 코라가 뭐였더라? 이거 되게 벤치마크로 굉장히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사이트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뭐냐 뭐더라? 인용 논문 인용과 관련된 거고 펍메드 이것도 이거 뭐였더라 이거 알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따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 추가로 여기 이 뭐냐 요 PPT에다가 추가해서 그 다비안 공개방에다가 공유 드릴게요. 요 위키 같은 경우에는 위키 문서간에 아마 연관될 거고요. 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그 그래프일 거고 노드가 이제 각각의 이메일 이용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이게 트레인이랑 그 저기 밸리데이션이랑 나눈 거는 트레인은 한 30%? 요 정도로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아,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4대 1대 5로 랜덤 스플릿을 해서 썼다고 하고요. 좀 작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6대 2대 2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정보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데 제가 요거 정리해서 그 여기 PPT에다가 첨부해서 그 공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런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위키가 노드랑 엣지에서 문서간 연결된 거라고 하면 클래스는 뭔가요? 그 클래스가 그 문서의 그 분류라 그래야 되나? 분류 카테고리?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클래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추가로 제가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포츠 통합과정 신입생 구교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Post-Free Virtual Try on the Distilling Appearance Flow인데요. 제목에서 혹시 아실 수 있다시피 Virtual Try-on에 관한 주제로 연구를 한 거고, 네. 먼저 버추얼 트라이언에 대한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정해 드리면은 다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에다가 타겟 클로즈라고 하는 옷, 3핀 이미지 이 가운데 있는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자체의 목적은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얘네 버추얼 트라이언 오늘 이 논문이 해결하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 버추얼 트라이언의 데이터셋의 구성, 뭐 인풋의 구성 이런 것들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뭐 공개된 데이터는 특별히 없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잘란도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그 모든 데이터 버추얼 트라이얼 하는 데이터의 구성이 여기 있는 사람 이미지, 다음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이미지를 가운데 정면에 펴서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놓은 이미지를 페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입히는 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 저 옷, 한 사람이 뭐 A 옷, B 옷, C 옷 다 입고 있는 거가 있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페어를 구성해서 뭐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같은 자세로 고정돼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데이터셋이. 그래서 대부분의 뭐 거의 모든 연구들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 버추얼 트라이얼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인풋을 넣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모델 입장에서 그냥 이것만 쓱 가져가서 생성하면은 그러면은 뭐 로스에서 아주 만점을 맞겠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는 클러스팅 어그노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상의의 정보가 알 수 없게 지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살짝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은 옷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게 대신에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옷 정보를 지운 이미지를 학습 시에 인풋. 그 다음에 원하는 타겟 클로징을 넣었을 때 저희가 지우기 전에 저희는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이걸 입은 이미지를 그거를 이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로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생기는데 파싱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사람 이미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슈인 건데요. 앞서 여기서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클로징 어그노스틱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우선 옷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지금 옷 부분은 이렇게 제가 빨간 선 그린 이 부분이 이제 옷 부분일 텐데 이거를 알려면 이제 세그멘테이션 즉 파싱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이 파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이용을 해서 보통 파싱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옷 정보를 지우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와 같이 이 초록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뭔가 파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모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고 온 여기까지 모델들은 이 논문에서는 파서 베이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파싱 휴먼 세그멘테이션을 반드시 해야만 그 모델에 인풋을 넣고 모델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파스 베이스드 모델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피겨입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빵꾸가 뚫렸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각 모델마다 이 휴먼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런 거는 다 차이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영향도 다르지만 어쨌든 파싱이 잘못되면은 결과가 잘못되는 한계점이 있다. 파서 베이스들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파싱을 안 쓰는 버추얼 트라이얼 모델도 있느냐? 네, 여기서 하나 있는데요. 여기 SGV 2020에 소개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잘 학습된 그 티처 네트워크를 하나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입은 어떤 모델에다가 제가 원하는 언페어드 클로즈를 이제 입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모델 사진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옷을 입은 같은 자세로 다른 옷을 입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언페어드로 이제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원하는 옷, 그다음에 위에서 만들어진 같은 자세의 다른 옷을 입은 사진 두 개를 인풋을 넣어서 내가 알고 있는 GT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이 좀 복잡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 옷을 입고 있는 페어 구성이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학습된
그 버추얼 트라이온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마치 가짜의 뭐 같은 자세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을 만들어서 언페어센틱으로 하는 척 할 수 있다. 그런 게 요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질문 해도 되나요? 네네. 저게 그냥 티처 한번 학습시키고 티처는 영원히 프리즈 하는 거예요? 네. 티처는 그냥 잘 학습된 걸 가정을 하고 인퍼런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량화 연구인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인데 제가 여기 뭐 슬라이드에 넣을까 했는데 디스틸레이션 자체가 경량화 연구를 목표로 하기로 하고 혹은 뭐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그럴 때 활용하기도 하는 건데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목표는 그냥 언페어스 셋을 만드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뭐 더 경량화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RA 네트워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싱을 안 하죠. 파싱을 안 한다는 거의 장점이지 뭐 또 경량화의 목적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그 의문이 드는 거는 네, 그 파싱이 틀렸을 때 티처 네트워크가 실수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슈도 라벨을 가지고 그대로 학습을 했으면 똑같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그 의문이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아주 몰래 작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티처의 퀄리티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이 모델에서 잘 학습됐어요. 근데 얘도 결국 이제 말한 파서 베이스들이겠죠. 이 파서 베이스가 결국 또 파싱이 틀려가지고 결과도 뭐 이것처럼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여기다가 활용을 하니 이게 결국은 아무리 잘해봤자 티처의 수준까지 되는 거고 결국 그 티처는 또 파스 베이스고 그럼 파스 베이스의 문제점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고 라는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니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그러면 해결하고 논문의 논리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파서 프리를 하는 이유가 파싱에서 나오는 실수 때문에 파서 프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수를 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뭘 해결했다는 건지가 잘 아, 파서 네트워크를 떼서 좀 경량화나 단순화 이런 걸 했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네. 네. 그 성능 자체는 완전 그대로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슬라이드는 또 이 논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우톤 연구를 말한 거였어요. 이게 우톤이죠. 아니요. 이거는 우톤은 이제 다른 아, 워킹 버추얼 드라이언이고 그거를 활용해서 디스틸레이션 하는 그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아, 거기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게 그거라고요. 저 ECCB 네, 논문. 오늘 발표드릴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파서 베이스로 그 티처를 가지고 나온 생성물도 잘못됐는데 그거를 GT로 하고 학습하고 있으니 참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릴레이트 워크로 페이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피규어인 논문이? 그게 저 ECCB 논문인 거예요? 네, 아주 이 논문에서 이 CCP 논문을 대놓고 까고 있습니다. 뭐 혹시 아, 설명 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 네네. ECCB 2020 논문이 오늘 발표할 팔서 프리 논문인데 저 피규어는 그 논문에서 까고 있는 다른 릴레이트 워크라는 거죠. 아닙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드릴 파스프리 그 디스틸링 어피어런스 플로우 그 논문을 발표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 논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제가 오늘 소개드린 논문보다 전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걸로 이제 뭐 파스 베이스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전개인 겁니다 지금.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저 ECCB 논문이 이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네, 이 논문을 논문 지금 이상. 네, 여기서 가져온 피규어 맞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정확히 제가 오늘 소개드린 논문의 그 지적과 같은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뭘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나는 이제 파스프리 버추얼 트라이언을 할 건데 첫째, 티처 튜터 스튜던트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뭘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은 아웃풋을 그대로 갖다가 디스틸레이션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그 한계점이 명확히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디스틸레이션 말고 중간에 어피어런스 플로우
맵을 구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그 부분을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학습, 이 전체 네트워크 학습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티처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티처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 파스 베이스드 모델을 하나 학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스 베이스드 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싱 정보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 여기도 옷 정보가 이제 완벽하게 제거된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아그노스틱한 인풋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리피롯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GT는 저희는 알고 있죠. 얘랑 이렇게 페어니까. 그래서 나중에 소개드린 PBAWM을 거쳐서 이 옷을 와핑을 하고, 이 와핑된 결과와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버추얼 트라이온에서 그 기존 사람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굴이나 상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그대로 컨캣해서 넣어주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보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해서 GM, 제너레이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넣어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얘를 GT와 이제 에러로스, 위즈로스 계산해가지고 이 파스 베이스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뭐 이거는 완전 기존의 다른 파스 베이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 추가적인 모듈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 프리, 그러니까 여기 따지면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잘 학습된 이거 파스 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과 이 두 옷으로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이 옷을 입은 이미지를 추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지적했던 ECV205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GT라고 하고서 이렇게 해서 바로 디스틸레이션 하자, 뭐 이런 논리였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고 얘를 이제 인풋으로 이렇게 쓱 가져옵니다. 쓱 가져와서 이 파스프리 네트워크는 얘를 이제 인풋 사람 이미지, 그다음에 얘를 옷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합성된 결과는 또 이제 GT를 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랑 계산을 원수를 계산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와의 큰 차이는, 얘는 이제 결과물이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결과물에 대해서 학습을 하니 결국은 여기에 바운딩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아티팩트가 하나도 없는 정말 리얼 GT를 정답으로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미지가 조금 잘렸는데 그렇게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혹시 AFWM이 뭐의 약자였죠? 이거 뒤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 모듈은 아직 설명이 안 된 거죠? 네네네, 뒤에 설명 여기 바로 나옵니다. 네. 근데 네네. 저 티처가 만든 슈도 라벨이 저기에 인풋을 들어가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왜 생각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라벨, 이게 이제 라벨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튜터라고 하는데, 네, 슈도 라벨,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한번 한 거를 다시 넣어주면은 네네.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그건 저 모듈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뭔가 설명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우선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장점은 이 아웃풋에 대해서 아티팩트가 없는 GT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이렇게 저 튜터 U인가요? UI가 네. PF AFWM 저 초록 색깔로 들어갔을 때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네. 도움을 준다라. 그러니까 이 위에를 떼놓고 아래 스튜던트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언페어 같은 자세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언페어 데이터셋을 가진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일단 이것에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먼저 혹시 설명을 듣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뭐 별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결국 이 논문의 목적은 그 결과 자체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보다 그 중간에 있는 어페런스 플로우를
이제 그런 그 파스 베이스드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능력을 얘한테 주자라는 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피런스 플로우 와핑 모듈이라는 것을 이제 파스 베이스드에도 다음에 파스 프리에도 추가를 했는데요. 표준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또 PFEN, 여기 약자가 굉장히 복잡한 논문인데 피라미드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 사실 별거 없죠. 그냥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겁니다. 하나, 이 노란 모듈은 이제 옷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고,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파스 베이스드 그 선생, 그냥 티처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제 티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은 이제 그 옷의 정보를 지운 클로즈 아그노스틱한 인풋을 받아서 이제 그런 피처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티처가 만든 그러니까 티처가 만든 아웃분, 이 사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겠죠. 네, 그래서 특징을 그냥 추출하는 거고, 뭐 그냥 이제 여기 피겨에서는 논문에서는 간단히 3개로 했는데 실제 GitHub에 공개된 모델은 뭐 5개 레벨로 되어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어피어런스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게 훨씬 더 핵심적인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여기서는 뭐 이제 뭐 이전에 연구했던 뭐 클로즈 플로우나 이런 데서 흔히 봤을 그런 낮은 단계의 그 플로우 맵으로부터 점점 이제 업샘플링 해 가면서 플로우 맵을 생성해 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설명하는 게 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까보면은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피규어인데요. 얘는 이제 FNEE 여기 케이스를 가져와서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플로우 맵을 우선 가져와서 그냥 이제 업샘플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C, 여기는 이제 아까 그 클로즈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 그 피처 피라미드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얘랑 이제 크기가 맞으니까 업샘플링한 F1이랑 그다음에 C2랑 맞으니까 얘를 C2를 이제 여기 플로우 맵을 이용해서 와핑을 합니다. 그래서 C2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P2랑 이제 코릴레이션, P2는 여기 있는 거죠.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 거.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얘는 이제 그 정면의 옷 사진에 대한 피처인 거고, 얘는 이제 사람이 입고 나서의 옷에 대한 정보를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2랑 와핑한 C2랑, 그럼 이제 여기서 와핑이 잘 됐다면 얘랑 어느 정도 그런 리전의 특징이 겹치겠죠.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 이걸 구하는데,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코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든 그 움직인 이 C2에 여기서 와핑 될 때 이동한 픽셀들에 대해서 얘와 다 이제 그 벡터 매트리스, 벡터 곱을 프로덕트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R2의 채널은 이제 그 움직인 픽셀의 개수와 R2의 채널과 이제 일치하게 되겠죠. 그거를 그냥 이제 컨볼루션을 해버립니다. 뭐 그냥 사실 여기서 읽으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레퍼런스도 없고 그냥 제가 아는 뭔가 이 앞에서 했던 연구들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거여서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을 해서 얘를 구합니다. 얘를 구해서 이 F1 여기서 업샘플링한 얘랑,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코아스한 건데 얘랑 이제 더해줍니다. 더해서 그러면 이제 F2 얘가 나오는데, 얘를 다시 한번 C2, 아까 얘는 한번 와핑 됐어서 콜리션이 구하는데 쓰였죠. 근데 얘를 다시 얘로 이제 와핑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 앞서 계산이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플로우 맵이겠죠. 얘를 이용해서 C2를 이제 와핑을 합니다. 그걸 다시 또 P2와 채널 방향으로 컨캣을 해서 그걸 또 이제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F2 얘랑 이제 더해서 2단계 FN 2단계의 그 클로즈 플로우 맵을 완성한다 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해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이게 좀 복잡하네요. 하이 레벨에서 보면 디스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와핑 네트워크. 아직 디스틸레이션 내용은 안 났습니다. 그냥 아, 이 구조를 그래요?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이 좀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스는 미리 가져와 봤는데 얘에 대해서 계산 로스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F는 이제 그 I 레벨에서 플로우 맵이고, 그다음에 T는 그 한 픽셀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써놨네요. 이제 X 방향, Y 방향, 그다음에 대각 방향의 이웃 모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전에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내 뭐 X 방향으로 옆에 있는 픽셀, X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픽셀, 그리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와핑 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로고나 어떤 줄무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서로 옆 픽셀, Y 방향으로 대각 방향으로 이제 막 픽셀이 흩어지면은 그 로고 자체가 막 분리가 돼 버리겠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을 걸어주는데, 이걸 세컨드 오더 컨스트레인 이라고, 스무스 컨스트레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차르보니의 로스 펑션에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 로스로 정의한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체 플로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GM, 제너레이티브 모듈인데, 여기는 크게 설명은 별거 없고 이제 레지듀얼 유닛을 사용을 한다 라는 것과, 로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SI는 그 스튜던트가 생성한 요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와 저희는 진짜 리얼 GT를 알고 있죠. 얘랑 이제 그냥 에런 로스, 완전 똑같이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에런 로스를 넣고, 그다음에 퍼셉추얼 로스 이렇게 하고, 아마 앞서 그 여기 모듈 하나, 여기 모듈 하나 이렇게 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한 번에 학습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앞서 정의한 세컨드 오더 스무스 컨스트레인까지 해가지고 로스를 이렇게 정의해서 여기 AFWM이랑 GM이랑 동시에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그 디스틸레이션 내용은 안 나왔고, 그냥 학습 그 티처와 스튜던트의 학습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으신가요? 아, 좀 의문이 드는 건 저기 초록 색깔 PFAFWM에 네. 인풋으로 저 사람의 옷 입은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저게 근데 피규어 보면은 우측 상단에 티처가 예측했던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 네, 저 인풋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런타임에도 티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 인프런스 할 때는 그냥 아무 사람, 아무 옷 이렇게 입력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학습 시의 플로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인프런스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과 그다음 그 사람이 입지 않은 다른 옷 이렇게 인풋을 넣잖아요. 그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그에 대한 결과는 아, 사람이 이걸 입은 결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런타임에서 뭐 이상한 건 아예 없죠. 근데 그러면 뭐지? 그러면 저 그림이랑 저 티처의 아웃풋이 왜 똑같이 생겼죠? 얘랑 얘요? 네, 똑같은 다르게 게 생긴. 똑같은 게 맞습니다. 똑같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이 피규어의 밑에를 가렸잖아요. 그 티처를 학습할 때는 이렇게 학습을 해서 파스베이스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어떤 하나의 그 버추얼 트라이온 모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튜던트를 학습을 할 때는 이 티처는 이제 추론만 하는 겁니다. 그레이던트 플로우가 하나도 없고요. 얘는 그냥 추론만 해서 결과를 내고, 이 결과를 스튜던트의 인풋으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정답 GT 자체가 됐으니까 그거를 그 티처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는 좀 줄여서 튜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얘는 그냥 이제 인풋으로만 쓸 뿐, 그러니까 얘의 퀄리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얘가 이제 뭐 잘못된다?
뭐 되게 뭐 합정을 얘가 어려운 샘플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잘 못해서 또 되게 이상하게 나올지언정 진짜 얘가 학습하는 데는 별 이상은 없는 거죠. 그냥 이상한 인풋을 받았다. 뭐 이 정도지. 그냥 아, 결과는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꼈는지 방금 좀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네네. 조금 자연스럽고 기존 방식대로 하려면 저기에 티처의 아웃풋이 들어가기보다는 어그노스틱한 게 들어가야지 저희가 기존에 맞죠. 알고 있던 방법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얘죠. 네. 원래는 이게 기존 방법이죠. 네, 근데 어그노스틱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한 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그노스틱을 안 하고 싶다. 어그노스틱은 어떻게 만드느냐? 파싱으로 만드니까 파싱을 안 하고 싶으니까 파싱을 안 하면은 어그노스틱 없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없는 됐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이 오리지널 이미지, 그냥 사람 알주기 이미지 그대로 받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데 그러면 네. 저 튜터의 아웃풋에 저게 어그노스틱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네트워크가 치팅을 못하게 정보를 다 없애야겠네요. 그게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티처의 아웃풋에 아니요, 네, 아니요. 예를 들면 저게 반팔이었다고 만약에 한다면 팔 같은 거가 만약에 트레인 타임에선 들어가는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트레인 타임에 네, 네네. 있으시죠? 원래는 어그노스틱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파서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자리가 맞는데 파서프리는 어그노스틱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없잖아요. 파싱을 안 하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그노스틱하게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정보랑 그 밖에 그 주변의 정보도 다 없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넣어줍니다. 트레이닝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테스트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얘랑 얘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제 말은 저 튜터의 아웃풋 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네. 저게 만약에 반팔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 팔을 그냥 살려서 인퍼런스를 하려고 할 것 같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그노스틱을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알겠는데 만들 네. 수 없다면 어그노스틱이 처리를 했던 그 과정을 어떻게든 파스맵 없이라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어그노스틱이 팔 부분을 날리는 거를 하듯이 그 파스맵이 없더라도 그런 비슷한 처리를 뭔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네. 처리를 해주지 않고요. 실제로 여기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지적을 하지 않는데 이걸 이제 사용해 봤었거든요. 사용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옷 정보를 알아서 지우기를 바라는 건데 뭔가 그 특징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뭐 좀 아티팩트가 남아있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혹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됐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논리 디스틸레이션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얘네가 지적한 게 그 전에 있던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파스프리 그 버추얼 드라이어를 수행하는 연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 중간 단계의 어피어런스 플로우를 디스틸레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여기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이미지에 대한 피라미드 피처인 거죠. 거기서 얘네 둘의 피처가 우선은 같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디스틸레이션 연구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처맵끼리 서로 추출하는 그 피처가 같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그 로스를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플로우에 대해서도 이제 걸어야겠죠.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줄이는 거죠. 그 플로우를 뽑는 그죠? 그 플로우 맵을 만들어진 플로우 맵이 비슷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스를 정의를 한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레퍼런스나 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얘는 이렇게 하고 왜 얘는 이렇게 했냐 그런 게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뒤에서도 되게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I는 이제 ground truth를 말하는 거고요. U는 선생님이 만든 거, 얘는 학생이 만든 거. 이건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저기 선생님이 만든 게 학생 거보다 더 ground truth가 가깝다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고. 근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파스 베이스드 모델이잖아요. 그 티처 모델이. 근데 걔가 되게 뭐 어떻게 성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걔는 이제 그라운드로 같을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런 경우 같으면은 어차피 얘는 티처의 그 어피어런스 플로우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루스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피겨에서 볼 수 있는데 잘 됐을 경우 그 파스 베이스의 그 아웃풋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디스틸레이션을 하고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디스틸레이션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앞서 학습한 파스 베이스보다 파스 프리 스튜던트가 더 잘하더라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걸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놀릴 수 근데 이거는 있으시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약간 트릭 같은 간단한 트릭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네, 그렇죠. 일단 이걸 보면서 근데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얘네가 깠던 그 논문은 그 완전 아웃풋에서 디스틸레이션을 전부 다 하니까 그대로 티처에 바운드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저 와핑만 어떻게 닮게 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반면 문제는 이제 그거를 안 했을 때랑 그러니까 도움을 적게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아예 안 받겠다는 거죠. 얘는. 네, 그러니까 만약 워핑 네트워크에만 디스틸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디스틸레이션을 아예 안 할 때랑 어 또 거기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뭔가 반드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좀 어떤 말씀이실까요? 음, 제가 아까 아웃풋 그 티처의 아웃풋에 대해서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는 그 티처가 제대로 된 아웃풋을 생성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G2를 해가지고 학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취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어피어런스 플로우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겠는데 우선은 얘는 아웃풋을 그대로 디스틸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뭐라도 이제 티처에게서 배워야겠죠. 티처는 이제 그 파서 정보를 알고 있는 애니까 계속 뭐 플로우 맵을 구할 때 얘는 뭐 어디로 가야 한다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피처들을 이제 배우는 게 우선 장점이 있겠고 제가 제 생각은 약간 그거였죠. 그러니까 도움을 아예 안 받는 거랑 아까 네, 그 처음 얘네가 깠던 논문처럼 도움을 완전 많이 받는 거 사이에 어떤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움을 그렇죠. 제한적으로 받는 거죠. 네, 돈 받을 부분 받고 안 받을 부분 안 받겠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이제 당연히 티처가 하는 실수를 그대로 닮는 현상은 줄겠지만 반드시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던 거죠. 오히려 아까 그 연구는 오히려 그래도 팔서 프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팔서를 쓰는 거만큼의 성능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수할 때는 똑같이 실수하겠지만 예, 네, 그죠. 그렇다고 볼 네. 수 있죠. 반면 얘는 아예 그냥 티처를 안 쓴 거의 성능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음, 그럴 수도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논문 안에서 뭐 그런 거를 본인들이 뭐 지적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결과도 언제나 그 전에 거보다 더 나은 결과만 보여줘가지고 그 논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말씀해주신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최소한의 성능이 그 전에 그 우톤을 이제 디스틸레이션 한 그 논문은 적어도 뭐 같이 망하더라도 이제 티처랑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데 얘는 어쩌면은 이제 안 그래도 파스 베이스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아예 못 배울 때는 뭐 이게 더 좋을지 더 나쁠지 뭐 되게 불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뭔가 좀 그 엄청 우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도움을 받지 않고 좀 뭐 제한적으로 받겠다 이런 거 그냥 그 정도? 네, 그래서 반드시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리고 파서를 왜 없애야 되는지도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파서의 퀄리티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뭐 그 부분에서는 그 여기 자료에 실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좀 인프런스 타임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싱을 안 하니까 그냥 이 네트워크만 그냥 원 스테이지로 지나가면은 그냥 끝인 거죠.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네. 우선은 아직 남아서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제 파란색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확실한 부분을 추론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언서티티한 부분을 해놓은 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파스 베이스드, 일반적인 이제 다른 그 버추얼 트라이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 안 했을 때, 그다음에 얘는 픽스드 디스틸레이션은 이 식을 안 썼을 때를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디스틸레이션 할 때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위에 로 같은 경우에는 잘 됐을 때, 파스 베이스드가 잘 작동했을 때 디스틸레이션을 안 하면은 되게 잘못됐다. 근데 이제 파스프리 우리가 하는 거는 잘 된다. 뭐 이런 요지고, 그다음에 파스베이스드가 되게 잘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무조건 디스틸레이션 하면은 그것도 문제다. 그것도 문제를 지니고 있다. 라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담겨 있는 피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 여기에 실험은 버추얼 드라이언에서 실험 결과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결과를 딱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파스 베이스드들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잘못된 부분은 네모칸에 쳐놨고, 근데 우리는 잘 된다.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여기다가 이제 그래도 얘에 대한 파싱 결과가 같이 있었으면은 파싱을 안 하는 게 더 도움 되는구나 이런 설득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다 여기서 제시한 모델이 다 잘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파이썬 데이터셋을 잘못 썼는데 잘란도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고, 여기는 MPV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것이 잘 된다라는 걸 담고 있고, 여기는 FL 스코어, 다음에 휴먼은 이제 사람이 뭐가 더 사실적이냐 라고 평가했을 때 결과, 그 정량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에서도 이제 여러 케이스를 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표현은 뭐 그 요지는 같습니다. 디스틸레이션 안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디스틸레이션 했을 때도 잘못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제시한 모델은 잘 된다. 그런 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다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또 좀 확실해졌는데 티처한테 디스틸레이션 받는 게 결국 와핑 부분만 받는 거라면은 네, 큰 최종 결과물에서 논문에 실린 거는 모르겠지만 직접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네, 논문을 이제 선정하게 된 게 여러 가지 그 버추얼 트라이언을 사용할 일이 모델들을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약간 프레이트를 내가 가져와서 쓸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잘 됐던 논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꼈어서 그래서 한번 선정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논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과도 좋고, 그러니까 인프런스 타임에 비해서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 거보다 좋나요? 네, 좋은 네, 잘 끊겨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파이썬 HD보다 좋나요, 이게?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까지 준비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파이썬 HD는 우선은 해상도가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256, 192. 그다음에 HD는 이제 1024, 768. 그런 해상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인프런스 타임은 얘가 거의 뭐 1초 이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좀 일정한 수준을 계속 낸다라는 거는 이 논문이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이유는 아마도 뭐 그 해상도가 파이썬 HT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뭘 해도 뭐 조금 틈이 보이고 뭘 해도 틈이 보이는데, 얘는 해상도가 낮아서 뭐 이런 결과 논문에 실린 피규어인데 얘는 해상도가 좀 괜찮네요. 어쨌든 막 확대해 보면은 얘도 다 있는데 워낙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덜해서 항상 비슷하게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건 얘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아무래도 그 클로징 어거니스트가 안 하다 보니까, 들어서 뭐 벌집 모양, 벌집 무늬를 가지고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을 인풋으로 넣고 어떤 옷을 넣어도 그 벌집 무늬가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일관된 결과가 파스맵을 안 써서 그런 걸까요? 혹시? 파스맵에서 그냥 뭐 큰 실수를 안 해서? 그거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논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원 스테이지여서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모델들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얘 안에서만 한 번에 추론이 되니까 뭐 네. 왜 일반적일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이게 그럼 후속 이거는 우리 논문이랑 동일한 학회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분야 혹은 이 태스크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거는 학습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모델 코드도 공개되어 있나요? 그런 거죠? 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풀리 리프로듀스가 가능한 거고, 근데 우리 거는 뭐 하여튼 뭐 우리 연구실에서 한 거는 데이터셋은 공개를 우리가 안 하거나 못했죠. 그런 데이터셋이요. 네, HB 데이터셋은 공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것만 공개를 했나요, 우리가? 이거 내가 이걸 교정학생한테 물어보는 게 좀. 네. 인퍼런스 할 수 있게 네. 제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잘란도 데이터셋이 그냥 어딜 가도 공개가 안 되는 게 그냥 한 쇼핑몰 그런 모델 이미지와 옷 사진들인데. 근데 잘란도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크롤링한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안 하거나 못했지만, 지금 이 파이톤 다른 이전 연구들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한 이 잘란도 로우 레졸루션 버전의 데이터들은 공개가 그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다 크롤링을 해서 각기 서로 다른 버전의 데이터셋을 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2018년에 이제 파이톤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잘란도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곧 이제 그 쇼핑몰에서 그 문제시 삼아가지고 그걸 내렸습니다. 데이터셋을. 근데 그때 다 다운받은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연구들은. 그래서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하여튼 아름아름, 그거 뭐 토렌트로 받아야 되나? 아니, 뭐 그때 받은 거 달라 그러면 주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있는 거, 우리야 뭐 아마 우리는 그것도 확보를 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해상도로 따로 크롤링도 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후속 네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네. 그냥 괜히 궁금해서, 그런 답답함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특정한 주제를 픽업해갖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베이스라인들을 하고 학습 데이터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뭐 첫 번째 스텝인데, 그게 뭐 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가 안 돼 있으면 참 그것도 참 되게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쪽을 뭐 일단 CBPR 이제 올해 CBPR이야 이미 지난 거고, 다음에 이 태스크를 하는 후속 연구들은 뭐 이 논문도 베이스라인으로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것도 베이스라인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할까? 네, 좀, 네. 좀 신기해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뭐랄까? 그 점을 되게 희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런 뭐라고 그 베이스라인 데이터, 뭐 그게 벤치마크 데이터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다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더 크롤링해서 성능이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그러면 데이터의 숫자 데이터셋 디스크립션들이 논문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잘난도라고 뭐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이게 얘네들이 다 그때 한때 이제 공개되었었던 그 동일 데이터셋으로 뭔가 하고는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유출을 해보면 네. 근데 이제 아, 대부분 그건- 그렇게 네, 대부분 명시해놓고 있는데 다 숫자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한때에 잠시나마 공개됐던 그거를 계속 다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지금은 크롤링이 막혔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뚫으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연구를 하려고 누군가 뭐 후속 연구자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냥 뭐 약간 그냥 내가 크롤링 하고 말지 해갖고 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누군가가 뭐 우리 바이톤 HD를 그 베이스라인으로 안 넣어서 계속 리젝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작정하고 데이터셋을 크롤링을 해갖고 우리 논문 보고 바이톤을 뭐 재구현해서 뭐 트레이닝까지 자체적으로 시키고 이렇게 리프로듀스를 하려면 할 수는 하겠네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그런 거죠? 네네, 하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게 뭐 괜히 궁금했네요. 네, 그래요. 저도 짧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저렇게 옷 입고 있는 것도 되게 실제로 여러 모델 돌려보면은 모델 간에 뭐가 성능이 더 좋은지 알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네. 모델 비교 같은 거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FID랑 그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그 사람들한테 투표를 합니다. 예, 그냥 자신이 직접 모델을 돌릴 때요. 스스로 생각하게요. 그렇죠. 자신이 직접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모델을 받아서 돌릴 때 결과들이 네. 나오잖아요. 뭐 네. 프리트레인드를 공유를 했으면. 네. 근데 몇 개 돌려보면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를 되게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봤을 때는 저도 트라이언 조금 해봤었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처음 약간 열심히 골라가지고 좀 쉬운 셋, 뭐 이지, 하드 이렇게 나눠서 돌려보고 결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 뭐 포즈, 쉬운 옷 이런 것들만 뭐 페어를 해가지고 몇 개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것들 뭐 글루전이 있다든지 옷이 막 옷이 뭐 카라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쉬운 거 어려운 거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번 다르게 하나하나 넣어보면은 막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